저 옷차림 좀 봐. 저런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셨대?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버렸나 보지. 관리자가 기준을 낮췄나? 예전엔 이렇게 허름한 손님은 못 봤는데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서울의 어느 야경 명소, 한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루프톱 카페. 세련된 가구들이 빼곡히 놓인 테라스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근사한 분위기를 뽐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손님들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멀리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즐기는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평화로운 공간에 잠시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멋있어요. 와, 저기 보세 서울타워가 바로 보이네요. 74살의 이경수는 손녀 지민이의 손을 살짝 잡고 미소를 지었다. 지민이는 12살, 눈이 반짝이는 소녀였다. 그러나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에 지민이의 순수한 호기심마저 부쩍 의식이 되었다. 지민아, 너무 시끄럽게 떠들진 말자. 다른 손님들께 방해될 수 있으니. 응, 할아버지. 그래도 여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이경수의 옷차림은 그저 검소한 셔츠의 낡은 바지, 굳이 꾸미려 애쓰지 않은 편안한 복장이었는데 이 화려한 루프톱 카페의 손님들 틈에선 크게 튀어 보였다. 특히나 그를 힐끔거리는 몇몇은 속삭이는 말투로 주고받으며 무언가 못마땅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분 여기 직원이신가? 근데 직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 바리스타라고 하기엔 글쎄 아무래도 사장님이 허락하신 걸까 창가 쪽에서 잔을 닦으며 서 있던 여자 직원 하나가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마쳤는지 곧장 이경수 쪽으로 다가왔다. 표정엔 어딘지 모를 낯설음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예약하셨나요?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애쓰면서도 속마음은 혹시 돌아가 달라고 말하고 싶은 듯 굳어 있었다. 이경수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 예약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파트타임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손녀랑 구경 좀 시켜주려고 왔스 파트타임이라고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분명 카페에 새로 온 바리스타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 분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흘깃 그들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킥킥대며 속삭였다. 바리스타. 저 나이에 정말인가? 하긴 나이 들어도 커피를 배울 수는 있겠지. 근데 굳이 여기서? 지민이는 그 말들을 듣고는 점점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경수는 괜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뭐 어르신이 잠깐 둘러보셔도 나쁘진 않겠네요. 근데 여기가 손님도 많고 오늘은 예약자 중심으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그 사이에 일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직원의 말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이때 테라스 한가운데서 지배인처럼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다가왔다. 서류를 든 손을 허리에 살짝 올린 채 주변 상황을 살펴보던 그는 직원의 제스처를 보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분이 그 새로 오신 파트타이머 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본인도 믿기 어렵다는 듯 약간 올라가 있었다. 네, 이경수 어르신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지배인은 곤란한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자기소개도 제쳐두고 물었다. 어르신, 일단 손녀와 함께 오신 건 좋은데 우리 카페가 조금 고급스럽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편이라 이경수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오늘은 근무가 아니니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하고 가게스 아이도 데리고 왔는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죠. 그 말을 듣고 지배인은 살짝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꼭 나가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자리가 마땅찮아서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라. 주변에서 계속해서 흘끗거리며 들리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결국 나가라고 하는 거 아냐? 괜스레 사람 곤란하게 만들잖아. 어차피 자리도 없을 텐데. 지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을 더 꽉 쥐었다. 이경수는 지민이에게 미소 지으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단다. 우리 다른 데 가도 되고 혹시 여기 앉을 수 있다면 조금만 구경하고 가자. 하지만 지배인은 여전히 주변 눈치와 예약 현황을 생각하느라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른 테이블 상황을 한번 보고 오겠습. 그렇게 시작된 의도치 않은 실랑이는 이경수가 단지 할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는 편견과 맞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은 불편함은 한층 더 커질 운명이었다. 아까 뵀던 지배인분, 뭔가 기분 안 좋아 보였어요. 지민이는 메뉴판을 보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건네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이곳 분위기랑 잘 안 맞나 보지. 이경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손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잠시 후 지배인이 돌아와서는 최대한 예의 바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하나를 안내했다. 저쪽 끝자리라 조금 바람이 세게 불긴 하지만 당분간은 앉으셔도 괜찮습. 네, 감사합니 잠깐이면 됩니. 이경수가 의자에 지민을 앉히고 자신도 구석자리에 앉으려는데 이번엔 다른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저 어르신, 오늘은 근무가 아니신 거죠? 사장님도 안 계시고 사실 매장 측에서 아직 발령? 이나 사원 등록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직원의 말투는 나쁘진 않았으나 은근히 우리 쪽에서 아직 정식으로 오케이 한 게 아니라서 묘하게 껄끄럽다라는 느낌이 있었다. 이경수는 마냥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어요. 일단 사장님이 제게 다음 주부터 시범 근무를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사장님은 못 뵙고 이곳 상황만 잠깐 보러 온 겁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 그러자 직원은 주변을 힐끔거리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사실 여기 테라스가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또 건물도 높은 층이라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이 많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예민하실 겁니. 그렇게 직원은 얼른 자리를 떠났고 이경수와 지민은 날이 조금 서늘해졌음에도 테라스 귀퉁이에 자리를 잡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야경을 구경하니까 좋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쪽을 쳐다봐서 좀 민망해요. 다들 호기심이 많으시니까. 너는 그냥 커피나 디저트 메뉴 중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렴. 내가 주문해 올게. 하지만 그들이 주문을 시도하려고 손짓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은 일부러 바쁜 척을 하며 접근하지 않았다. 눈에 띄게 그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 순간 지배인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좀 더 단호한 표정이었다. 죄송한데 여기 잠시만 계시면 안 될까요? 다른 예약 손님들이 곧 몰려오실 것 같아서. 이경수는 살짝 미간을 좁혔다. 지금 막 자리를 안내받았는데 벌써 나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 손님이시라고 하니 당연히 대접을 해드려야 하지만 사실 여기 테이블은 최소 주문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예약 고객을 우선적으로 모시기로 한 규정이 있어서 주변에 앉은 손님들 역시 저분은 안 되는 거 아냐? 쉰 거 차피 곧 나가시겠지. 같은 시선으로 전부 이경수 쪽을 바라봤다.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지자 이경수는 부드럽게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지민아. 그리고 조용히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그냥 메뉴 가격이 얼마든 일단 한 잔만 시키고 갈 테니 너무 염려 맛에 차는 오래 붙잡아 두지 않겠습. 지배인은 생각보다 강단 있는 어른이라는 걸 느꼈는지 한숨을 살짝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잠시만요. 그렇게 다시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직원은 어정쩡하게 메뉴판을 건넸다. 이경수와 지민은 커피 2잔, 아이스로 하나, 핫스로 하나를 시켰고 지민을 위해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을 추가 주문했다. 할아버지. 근데 여기서 정말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걱정돼요. 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도와드리기로 했지.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말 같지만 어렴풋이 알았다.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라는 걸. 그러나 또 그 마음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는 동안 여전히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일부는 저 연세면 카페 일은 힘들지 않아? 하고 걱정인 척 말했지만 대부분은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배인을 비롯한 스태프들도 어찌 보면 당연한 듯 그를 외곽으로 몰아내고 싶어 하는 낌새였다. 저기, 어르신, 혹시 잠깐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처에서 쟁반을 들고 있던 20대 초반의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민수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네, 뭔가요? 혹시 몇 달 전부터 이 카페 건물, 특히 옥상 쪽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던데 어르신도 들으셨나요? 균열이 보인다고. 균열? 아, 예, 정확한 지점은 못 봤지만 저쪽 모서리 근처 기둥이랑 바닥 연결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더군.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요? 어르신이 전문가이신가요? 이경수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전문가라 할 것까진 없지. 그냥 예전에 건물 관련 일을 좀 했어. 민수는 호기심이 폭발한 듯 휴대폰을 살짝 꺼내 무언가 검색하는 것 같았다. 어? 저 혹시 이경수 엔지니어님 아니세요? 건축구조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 기사에서 본 이름이랑 같은데. 에이, 설마요. 똑같은 이름 가진 분 많으실 텐데. 이경수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민수는 더 진지해졌다. 얼굴은 많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과제하다가 이경수 박사님 논문을 본 적이 있어서 그분도 연세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경수는 슬쩍 시선을 돌렸다. 민수 씨가 봤던 그 논문 오래된 자료 아닐까 싶네. 그 순간 지배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민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지배인은 민수가 이경수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듯했다. 민수 씨 일이 바쁘니 손님과 너무 수다 떨지 말고 음료나 빨리. 나르세. 민수는 억울해 보였지만 네, 알겠습니다라며 바로 자리를 떴다. 지배인은 곧장 이경수 쪽으로 돌아섰다. 어르신, 아까부터 저희 직원들이 바빠야 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지금 매우 붐비는 시간이라서요. 분위기는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이 노인이 굳이 여기 와서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다른 직원이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왔다. 이경수는 잠시 지민과 눈이 마주치자 괜찮다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음료를 나눠줬다. 지민아, 먹어보렴. 여기 커피 맛이 좋다고들 하잖니.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 건 지민도 마찬가지였다. 수저를 들고 케이크를 살짝 베어 물었지만 그 달콤함조차 쓴맛으로 느껴지는 듯이 얼굴이 밝지 못했다. 저기, 어르신, 잠깐. 이번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는 하얀 와이셔츠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혹시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맛있게 나오는지 할아버지는 아시는 편인가요? 바리스타 경험이 많으신가? 그의 말투는 겉으론 예의 있어 보였지만 속내에는 어떤 시험해 보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이경수는 케이크 위에 놓인 포크를 손에 들었다가 살포시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지난달에 딴 초보임리 커피 향을 좋아해서 공부하긴 했지만 현장 경험은 적습하하. 역시 그 연세에 갑자기 커피를 배우셨다니 대단하시긴 하네요. 근데 이 업계가 만만치 않은데 남자의 눈빛은 이경수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흥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손님이 희쭉 웃으며 거들었다. 뭐,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고급 루프톱 카페에서 일하려면 경력도 중요할 텐데. 지민은 표정이 점점 굳어가며 할아버지에게 사과하듯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경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경험이 중요하죠. 저도 그게 부족해서 조금씩 배우려는 중입니. 글쎄요, 저는 곧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괜한 자신감이나 호기심으로 시도하는 분들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남자는 비꼬듯 말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때 민수가 다시 근처를 지나가다가 슬쩍 이경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눈빛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느낌을 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 부정적인 시선과 이딴 질문, 그리고 은근한 따돌림 같은 분위기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경수는 주눅 들지 않았고 지민에게만은 편하게 있으라고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로
테라스가 한층 붐비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와인을 곁들이는 손님, 칵테일을 즐기는 사람들,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는 소리까지 섞여서 카페가 분주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카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테라스 난간 부근에서 작은 진동 같은 것이 느껴졌다. 흔들림은 미세했지만 오래전부터 구조에 관심이 많았던 이경수에게는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음, 역시 이경수는 테이블 아래쪽 바닥과 난간 모서리를 번갈아 살펴보았다. 몇 달 전부터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실제로 이 건물이 설계상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몇 보강 공사를 한 흔적이 보여서 그냥 넘어간 모양이었다. 그가 일어나서 슬쩍 가까이 가 바닥과 기둥을 살피기 시작하자 지배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어르신, 뭐 하시는 겁니까? 지배인은 그의 행동이 불편해 보이는지 날 선 눈빛으로 다가왔다. 손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건물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이경수는 조심스레 바닥을 발로 톡톡 두드리며 짧게 대답했다. 아까 말씀하신 균열 얘기가 생각나서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해 보는 중입니? 위험이란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말로 손님들 쫓아내시려는 건가요? 지배인은 말이 거칠어지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이미 이 건물주는 전문가들과 점검 다 받았고 안전하다고 결론 났습. 괜히 불안만 조성하지 마세. 이경수는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몇 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 전 보강 공사는 어느 업체가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죠? 저는 여기 지배인이지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 주변 손님들도 그 둘의 대화를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분 대체 뭐지? 멋대로 뭘 조사하나 봐. 불안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경수는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곤 지민 쪽으로 돌아갔다. 알겠습 죄송합니. 괜한 말을 꺼낸 것 같네요. 지배인은 그를 쏘아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다. 네, 지금은 장사 중이니까 제발 그만두시죠. 그리고 나이도 있으신데 괜한 짓 하지 마시고. 밤이 더 깊어지면서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다. 빛나는 조명이 도시 야경과 어우러져 더욱 화려하게 반짝였다. 예약자들까지 꽉 들어차 이제 카페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다. 직원들은 서빙에 정신이 없었고 지배인은 계속해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VIP 고객 접대에 집중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슬슬 갈까요? 여기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아까보다도 할아버지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늘어났고 그 시선은 썩 달갑지 않았다 그래. 조금만 더 있고 가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움직여야 할 것 같기도 해서. 문제요? 무슨 문제요? 아냐, 그냥 혹시 모른다는 거지. 그때 또 한 번 바닥에서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다. 이경수는 테라스 한쪽 철제 기둥 근처에 목재 가림막처럼 덧대어 놓은 부분을 살펴보았다. 분명 슬쩍 드러난 금가 있는 것 같았고 무언가 덧씌워 놓은 흔적이 어색했다. 대체 어느 업체가 이렇게 대충 마감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가 바쁜 와중에도 슬쩍 지나가며 이경수를 향해 긴장된 표정으로 속삭였다. 어르신, 혹시 여기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확신은 못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면 하중이 더 커지잖아. 균열 상태가 심각하면 테라스 일부가 내려앉을 수도 있지.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하죠? 지배인은 그런 거 전혀 듣지도 않으려 하고 이경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이라도 손님들을 실내로 옮기든지 아니면 최소한 균열 부근의 테이블을 폐쇄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소. 민수는 지배인에게 그 말을 전하려 했지만 지배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장사 접으면 오늘 매출 절반은 날아간다고? 괜히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쩔 텐가. 이미 안전진단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경수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람들은 와인과 칵테일에 취해 웃고 떠드는 소음이 테라스를 가득 메웠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가 테라스 바닥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그리고 테라스 끝부분, 난간과 접한 구역이 살짝 꺼지는 듯 하더니 테이블 위 컵들이 춤추듯 흔들렸다. 뭐야, 바닥이 혹시 흔들리는 건가?
지금 뭔가 이상했어. 사람들은 술 기운에 취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초 후 조금 더 크게 드득 소리가 나자 비명이 터졌다. 이경수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하지만 갑작스러운 외침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지배인조차도 멍하니 서 있었고 당황한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는 상황. 그때 이경수는 민수에게 소리쳤다. 민수 씨, 저 반대편 출입문 쪽으로 손님들 안내해요. 지민아, 이쪽으로 와. 손녀 지민을 먼저 잡아 끌며 가까운 테이블부터 빨리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이경수는 위험 구역에 있는 손님들을 한 사람씩 급하게 밀어내듯 실내 쪽으로 안내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배인이 소리치려다가 바로 또다시 들린 드르륵 소리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거 설마 정말로. 그제야 지배인도 직원들에게 비상대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경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차근차근 앞으로 이동하세요. 뛰면 더 위험하니까 천천히.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서둘러 핸드백과 휴대폰을 들고 실내로 들어갔다. 몇몇은 허둥대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경수와 민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얼른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잠시 후 대다수 손님들은 무사히 테라스 밖으로 나왔고 테라스 끝자락의 바닥이 몇 센티미터 내려앉은 채로 기울어 있었다. 다행히 큰 붕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외쳤다.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경수에게 돌아갔다. 경악스럽게도 방금 전까지 괜히 위협을 조성한다고 몰아세웠던 노인이 정말 위기를 막아낸 셈이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 덕분에 모두 빨리 대피할 수 있었어요. 주변 스태프들도 겁먹은 표정으로 이경수를 바라봤다. 그는 편안한 숨을 고르면서 헝클어진 지민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져주었다. 지민아, 괜찮니? 다치진 않았지? 응, 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지배인은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이경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만약 어르신 말을 조금 더 일찍 들었다면 손님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진 않았을 텐데.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사실은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매출이며 평판이며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그는 한참 망설이더니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이경수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큰 사고 없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죠. 문제는 여기 구조가 꽤 심각하게 손상돼 있다는 겁니. 당장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 당장 건물주와 연락해서 안전 점검부터 다시 받겠습. 어르신, 아니 기사님 지시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혹시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다. 이경수가 이 분야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건축 구조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을. 와, 진짜로 이경수 박사님이 맞나 봐. 어디선가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과거 논문 자료랑 사진이랑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세요. 연세가 지금 정도면 딱 맞고. 사태가 잠시 진정된 후 실내 홀이 텅 비어버린 카페 한쪽 구역에서 직원들과 손님 몇 명이 이경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정말로 구조공학 쪽 대가시라던데 왜 이런 카페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혹시 잠깐이라도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예전에 해외 건축상도 받으신 분이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뭐라 말할 틈도 없이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동안 이경수를 하찮게 여기고 나이 들어서 왜 여기에? 라는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경수는 난감한 듯 손을 흔들었다. 대가라니, 그냥 옛날에 구조 쪽 일을 좀 했을 뿐이에요. 건축상도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었고 함께 일한 팀원들 덕분이었죠. 그래도 유명하셨잖아요. 저도 학생 때 어떤 고층 빌딩 설계하신 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봤어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신나했다. 지배인은 면목 없다는 듯 한 발 뒤로 물러나 계속 고개를 숙였다. 이 어르신이 이 정도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 애초에 저희 사장님이 어르신을 소개해 주셨을 때 대단한 분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력을 말씀 안 해주셔서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커피 배우고 싶어서 조용히 일하려고 했으니까요. 정말 송구합니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 사고 날 뻔했는데 그걸 막아주셔서 정말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 주변 직원들도 죄송합니다. 몰라 보여서 죄송해요 하며 머리를 숙였다. 처음에 이경수를 무시하거나 다소 불편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틈에 지민이가 이경수 옆에 꼭 붙어 서서 작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이제 다들 알게 됐네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이경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한 소란을 피웠네. 조용히 있었으면 했는데. 곁에서 어떤 손님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카페 바리스타를 하시려는 거예요? 이경수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팠습. 제가 회사나 프로젝트 일로 해외를 자주 오가느라 늘 곁에 없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은퇴하고 이제 손녀도 돌보면서 작게나마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 가족을 위해. 그래서 대단한 커리어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군가 묻자 이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지금 요양 중이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평온한 생활이 조습 커피도 배우고 싶었고 손녀랑 시간도 보내면서 소소하게 일하는 게 제겐 더 큰 행복이 됐죠. 지배인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듯 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편견 속에서 살아온 것 같네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 민수 역시 감동한 표정으로 정말 인생의 선배님이시네요 라고 했다. 이제 이들은 한 사람의 노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진 대선배로서 이경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바닥 균열이 확인된 테라스 구역은 긴급 폐쇄되었다. 손님들은 일단 실내 자리로 옮겨졌고 멀리서나마 야경을 보며 자리를 잡았다. 카페는 당연히 난장판이 되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관리 부족으로 인한 설계 결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다. 지배인은 쩔쩔매며 손님들을 달래고 한편으로는 직원들과 상의해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경수에게 달려와 간청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혹시 내일이라도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구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 제 자문이 꼭 필요하진 않겠지만 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응해드리지요. 다만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라 거창한 계약 같은 건 못함니 지배인은 고개를 숙여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럼 그냥 옆에서 한 말씀씩만 해주셔도 좋겠습. 그리고 정말로 이 카페에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건을 더 좋게 드릴 수도 있고. 이경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저는 다른 걸 바라지 않습. 그냥 사장님과 이미 얘기 나눈 대로 적당한 급여에 하루 몇 시간씩만 커피 만들면 돼요. 그 외에는 이렇게 손녀도 돌보고 때때로 조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변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까지도 그 말에 놀라웠는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 그냥 평범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이경수에게 그것은 전혀 의외의 일이 아니었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분명 멋졌지만 가족이랑 지낼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이제는 제게 필요한 건 그런 성취감보다 소소한 일상입니. 지민이는 할아버지에게 얼굴을 파묻듯 안기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도 엄청 멋져요. 오늘 사람들도 구해주셨고. 이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놀란 손님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습니다를 외치기도 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 노인이 왜 여기 있나 하고 수군대던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바뀐 것이다. 어느새 지배인은 이경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정말로 감사드립니
앞으로는 어르신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백했다. 이경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괜찮습 저도 너무 강하게 말했으면 좋지 않았겠지만 안전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손님들에게 먼저 불안감을 주기 싫었던 지배인님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 지배인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나이 많으신데 커피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돈이나 손님들 기분만 신경 쓰다 보니 가장 중요한 안전을 놓쳤고요. 부끄럽습 이경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마음을 감싸주듯 말했다. 앞으론 틀림없이 잘하실 겁니. 오늘 겪은 일을 교훈 삼으면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 미습 한편 카페 실내에 모여 있던 손님들 중 몇몇은 아까 그 어르신이 정말로 유명한 엔지니어였대 하고 소공어렸고 처음에 이경수를 쏘아보던 정장 차림의 남자도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내가 무시했던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창피해서 어쩌지.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 앞에서 사과라도 하세. 아까 좀 무례했잖아요. 정장 남자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이경수에게 다가갔다. 저 아까 제가 바리스타가 쉽지 않다고 괜한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예. 들었습 진심으로 사과드림니 몰라보해서 죄송하고 연세를 핑계 삼아 제가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일이 터진 후에야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 이경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편견은 있을 수 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답니.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죠.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행히 오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반성과 안도의 감정이 가득해 보였다. 이경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사건이 잠잠해지자 카페 측에서는 긴급히 테라스 출입을 막고 실내 서비스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다른 대형 사고 없이 모두 안전을 확보한 후에 안심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지민이는 슬슬 졸린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나 이제 피곤해요. 그래. 다 됐다.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지배인은 급히 달려와 이경수에게 외투를 챙겨주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혹시나 또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저희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택시는 괜찮음. 내가 직접 운전해 왔거든요. 그렇군요. 아, 또 혹시라도 내일 안전점검 때 잠깐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경수는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내볼게요. 대신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니 다른 전문가분들도 부르시고 제대로 점검 받으세. 지배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으로 배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일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 그리고 꼭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경수는 괜찮아요라고 짧게 말하고 지민이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어느덧 서울 밤거리에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지민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뒤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네요. 무서웠지만 할아버지가 멋지게 다 구해주셨어요. 허허, 내가 한 건 별로 없단다. 그저 조금 빠르게 눈치챈 것뿐이야. 어서 가자. 우리 내일 아침에 맛있는 아침 먹어야지. 며칠 뒤 카페는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 지배인은 건물주와 전문가들을 모셔 철저하게 점검했고 추가로 이경수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 기준을 높였다. 테라스는 일시 폐쇄되었지만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완벽한 안전을 마련한 뒤에 재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나 SNS에는 루프톱 카페 테라스 붕괴 위기를 막은 노인 바리스타 같은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손님 중 누군가는 영상까지 찍어서 올렸고 뉴스 기사로도 짧게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나이 많다고 무시하던 편견이 부끄럽다. 진정한 전문가의 품격 같은 반응을 남겼다. 카페 내부는 한결 차분하고 성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했고 지배인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 오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경수는 그 뒤로도 가끔씩 카페에 와서 바리스타 일을 배웠다. 아르바이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장님도 귀국해 이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인품은 우리 매장의 큰 축복이라고 극찬했다. 지배인은 이경수에게 더욱 깍듯이 대하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진 뒤 지배인이 조심스레 이경수를 찾아왔다. 혹시 정말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뜻에서 어르신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책정된 급여 말고도 추가로 이경수는 호탕하게 손을 내저었다.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준 사장님께 고맙습. 이렇게 커피를 배우고 손녀와도 시간을 보내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새로이 깨닫게 된 걸요. 지배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르신 같은 분을 뵈면 늘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서툴렀습.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경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 저도 젊었을 때는 제 일 외에는 무심했죠. 원래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계속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다. 그날 두 사람은 한적한 매장 구석에서 잠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배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이경수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쌓은 경험. 둘 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진정한 가치 추구라는 점에서는 서로 통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 어르신께서는 언제든 저희 카페를 자기 집처럼 편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내일도 근무니까 아침에 들어오겠습. 둘은 작게 웃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얼마 후 보강 공사를 마친 테라스가 재오픈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안전검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튼튼하게 재시공한 뒤 손님들에게도 솔직히 브리핑하며 신뢰를 회복했다. 그리고 카페 입구에 간단히 적힌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루프톱 카페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 얼마 전 있었던 구조 보강을 통해 한층 안전해진 환경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구 아래에 조그맣게 특별 고문 이경수 전 구조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이경수가 내켜서 적은 건 아니지만 지배인과 사장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부탁하여 작게 명함 정도로 남긴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은 그전과 달리 이경수를 한눈에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혹시 그 엔지니어 선생님 맞으시죠? 하고 반기기도 했다. 젊은 건축학도들도 사인과 조언을 부탁하며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이경수는 여전히 진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지 않으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커피 기계를 다루며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다. 어서 옷에 커피 한 잔 어떠십니까? 그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으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저녁,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마중 나와 함께 카페를 둘러보았다. 새로 단장된 테라스는 이전보다 깔끔하고 안정감 있었고 조명 또한 아늑하게 바뀌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많이 안 바쁘셨어요? 응, 손님이 조금 분산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지배인이 뒤늦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쉬시죠.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세. 다음 주에 뵙겠습. 이경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민이는 그 지배인을 향해 깍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배인 아저씨. 그래, 지민이 잘 지냈니? 지난번에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배인도 아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출 만큼 태도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가면서 그는 다시 이경수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어르신 덕분에 저희 카페가 다시 살아났습. 오늘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유지될 수 있게 된 것도요. 감사하다는 말씀은 100번 해도 부족합니. 이경수는 손사래를 쳤다. 너무 과한 말입니.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커피 만드는 건 아직도 실력이 서툴러서 민망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들 평이 매우 좋습.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어르신 덕에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민수도 그러더군요. 어르신을 보면서 겸손과 열정을 배우게 됐다고. 이경수는 피식 웃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 곁에서 함께 배울 수 있으니 재미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제는 내가 몸소 느끼고 있어요. 지배인은 눈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허리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민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문 밖으로 나서며 겨울 저녁 공기를 마셨다. 거리의 불빛들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할아버지의 품격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지민이는 꼭 그럴 거야. 이경수는 손녀의 손을 좀 더 단단히 쥐며 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로 펼쳐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이후로 루프톱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맛있는 커피와 더불어 마음 편히 휴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경수는 그 공간 한편에서 꾸준히 바리스타 업무를 익히고 때때로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는 재미도 느끼며 지민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은 그를 이 선생님, 이 어르신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그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배인과 직원들 역시 진심으로 이경수를 존경하며 무엇이든 묻고 배우려 했다. 건물주와 사장님은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았고 카페 운영 방침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편 예전에 이경수를 함부로 대하던 정장 차림의 남자나 다른 편견 섞인 손님들은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에게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과거의 행동을 미안해하며 이제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존중과 배움을 얻고 싶어 했다. 사소한 편견이 얼마나 큰 갈등을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숨은 재능과 인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지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겉으론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누구나 하나쯤은 숨겨진 재능과 이야기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알아봐 줄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바로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대단한 역사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상대를 얕봤다가 크게 배운 적이 있나요? 혹은 주위에 숨겨진 재능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